9월 2일 유럽중기예보센터가 경신한 태풍 제11호 흰남노의 예상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때 카테고리 5의 슈퍼태풍은 현재 카테고리 4의 세력입니다. 정체하고 있던 태풍이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카테고리 1로 낮아졌다가 상하이 앞바다에 가서는 다시 카테고리 3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로를 북동쪽으로 돌려서 제주도 상공에서 카테고리 2의 세력이 됩니다. 이때가 화요일 6일 09시, 최대 풍속은 초속 46m, 중심기압은 963헥토파스칼,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한 다음 동해안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직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다지 반갑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2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70m로 카테고리 4,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우터 밴드라 불리는 거대한 태풍 외곽의 구름 소용돌이가 남쪽으로도 동쪽으로도 길게 뻗어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열대 저기압을 흡수하면서 태풍이 점차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열대 저기압은 태풍 제12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태풍 제11호 흰남노에 흡수되면서 태풍이 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북서태평양은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태풍 제11호 흰남노의 태풍의 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전성기는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카테고리 4의 매우 강한 세력입니다. 태풍은 그 자리에 하루 정도 더 머물다가 9월 3일경부터 서서히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상청 그리고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한국 기상청부터 보겠습니다. 이 점선의 원은 확률 70%의 예보원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이 원 안에 들어갈 확률이 70%라는 거죠. 태풍의 이동 경로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태풍 중심이 서울을 지날 수도 있고 일본 가고시마를 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률이 70%, 태풍 중심이 이 원 밖으로 나갈 확률도 30% 있습니다. 예보원의 중심을 그어보면 태풍은 제주도, 부산을 지납니다. 이것은 폭풍력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폭풍력은 초속 25m 이상의 맹렬한 바람이 부는 영역입니다. 제주도가 포함되고 전남, 남해안과 경상남북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초속 15m 이상의 강풍력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강풍력에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상청입니다. 태풍은 제주도 동쪽으로 해서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비슷한 경로입니다. 이 붉은 선은 폭풍 경계역이라고 합니다. 만약 태풍 중심이 여기를 통과할 경우 초속 25m 폭풍력이 여기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직도 태풍 경로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태풍은 제주도 동쪽으로 해서 부산을 스치고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 예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에 태풍의 폭풍력과 강풍력을 나타내는 원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동속도가 느리고 점차 이동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예상도 있고 대한해협을 통과한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바다를 이동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이동하는 태풍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태풍으로 2016년 태풍 제18호 차바가 이와 비슷한 경로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차바는 최전성기의 중심기압은 90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7m의 카테고리 5의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10월 5일 오전에 제주도, 오후에는 부산을 직격했습니다. 이때 태풍 중심이 부산에 상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로 인해 넓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났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번 태풍 역시 슈퍼 태풍입니다. 태풍 차바와 매우 비슷한 경로로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세력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륙 지점에 관계없이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마찰이 없는 해상을 지날 경우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앙상블 모델을 보겠습니다. 9월 1일 06시 줄루 한국 시간으로 15시부터 시작한 앙상블 예측입니다. 이제 편차가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앙상블 멤버들의 예측이 대한해협으로 집중되고 있고 이 검은 선이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은 부산 부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12시입니다. 태풍 제11호 흰남노는 대만 동쪽 해상에 정치하고 있습니다. 초속 15m 이상의 강풍력의 반경은 450km. 대형 태풍의 기준이 되는 반경 500km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대형 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 중기예보센터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앞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주도 서쪽을 돌아 전라남도에 상륙해서 경상북도로 빠져나가는 경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 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태풍은 강풍도 강풍이지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붉은 부분은 3시간에 30mm 이상의 강수를 나타냅니다. 비는 태풍이 오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기상청은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강수를 예상하고 있고 누적 강수량 500mm 이상 내리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 대기 중입니다. 정체에 있던 태풍이 9월 3일경부터 북상을 시작합니다. 시속 15k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북상하는데 북상하면서 조금씩 속도가 빨라집니다. 북상하는 속도는 유럽의 예상보다 약간 빠릅니다. 똑바로 북상에 올라오다가 역시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진로를 꺾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상공을 지나 9월 6일 화요일 02시경에 부산의 상륙도는 스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독일 기상청입니다. 태풍이 9월 3일경부터 북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속 15km 정도로 북상하다가 우리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경로를 꺾습니다. 그런 다음 제주 상공을 관통하고 9월 6일 화요일 미국이 예상하고 있는 같은 시각 심야경에 부산 부근에 상륙하는 것으로